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대한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의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라나의 긍정적인 소식들과 마지막으로 바이낸스와 BNB 코인의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9,300만원 부근에 머물러 있고 어제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9,200만원부터 9,500만원 사이를 오가며 큰 등락폭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등락폭을 형성했던 이유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4시부터 30분간 트럼프의 기조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케네디가의 일원이자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세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연설이 1시간가량 지연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락했다가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다시 한번 상승세가 발생이 되었고, 트럼프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부분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당선 확률이 우세한 트럼프가 기조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나도 큰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과거의 크립토 슬레이트는 예상 기조 연설문을 공개했는데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긍정적인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혁신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강조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민주당의 암호화폐 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장려하고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화로 만들 것이다 라는 전망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디지털 달러인 CBDC를 반대할 것이다 라고도 예상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1시간 뒤인 새벽 5시에 트럼프의 기조 연설이 진행이 되었고, 트럼프는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강력한 멘트들을 많이 발언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은 전략적인 국가 비축물이라는 표현과 함께 미국 정부는 보유한 비트코인을 100% 보유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며 비트코인을 파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언젠가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며 초기의 철광 산업과도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미국이 선점하지 못한다면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발언들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현재의 달러의 가치를 위협하는 것은 현 정부의 행각이라는 표현과 함께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언급했는데,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금이 1위, 실버가 8위, 비트코인이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과거 정고점을 돌파할 당시 은의 시가총액인 1.5조 달러를 넘어서며 8위에 랭크가 되기도 했으나, 최근에 독일 정부 마운트 곡스 사태로 인해서 현재는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의 시가총액은 16조로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따라잡는다라고 하면 현재 시총의 12배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9,300만 원이고 이를 대충 1억으로 계산한다라고 가정하면 앞으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12억 원이 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라는 가정 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본다라면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암호화폐의 미래를 막는 사람으로 콕 집어서 SEC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막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없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게리 겐슬러를 해임과 동시에 암호화폐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믿는 SEC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처럼 너무나도 친화적인 발언을 한 이유는 현재 대선의 막강한 상대인 해리스 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 지지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을 암호화폐의 대통령이라고 트럼프가 언급한 만큼 이제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현재로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트럼프를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플리마켓의 대선 우승 확률을 살펴보면 트럼프는 57%를 기록하고 있고 카멀라는 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바이든과의 경합 단계에서는 트럼프가 62%를 기록했지만 흑인과 여성, 민주당 지지자의 결집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약간 감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화당 내부에서는 굳건한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주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볼 때 올해 이대로만 간다면 11월 트럼프의 대선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내년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톤이 비트코인을 1억 달러나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라톤의 비트코인 매수 소식은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 마라톤 디지털은 1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매수 금액과 단가는 공개하지 않았고 현재 마라톤은 2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채굴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마라톤이 채굴 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력과 포션을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라톤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 중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는 기업이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순위를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2만 6천 개를 보유 중에 있고 마라톤은 1억 달러 규모의 추가 매입을 통해서 현재는 2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헛8이나 라이어 플랫폼, 클린스파크 등의 채굴 기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경쟁 채굴 기업들보다도 2배에서 3배가량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라톤의 CEO인 프레드 틸은 전면적인 호들링 전략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세계 최고의 회계 준비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CEO가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마라톤은 23년 11월 15일부터 24년 7월 25일까지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매도하지 않고 13,000개에서부터 시작해서 2만 개까지 보유 수량을 늘려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의 CFO인 살만카는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하락과 우리의 강력한 재무 상태를 고려해서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늘릴 수 있었다라며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시장 조건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 앞서 마운트 곡스 사태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당시 누군가는 겁에 질려서 매도를 진행할 때 마라톤과 같은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투자에 확신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함께 전해지고 있어서 오늘 이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소식부터 살펴보면 태평양의 섬나라인 팔라우에서 솔라나 기반의 디지털 거주 아이디를 배포한다라고 팔라우가 공개했습니다. 이는 솔라나 기반의 법적 신분증의 첫 발급 사례로 꼽히고 있어 솔라나의 사용 사례를 넓혔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팔라우는 22년부터 웹3 여권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해 왔지만 인구가 22,000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적은 국가에 속하다 보니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팔라우의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서 불법적인 신분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서 바이낸스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디지털 신분증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48를 지불해야 하고 비탈릭 부테린과 팀 드레이퍼도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라고 팔라우는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에서 솔라나 체인의 DID를 적극 활용할 경우 솔라나는 유틸리티적 활용성이 확대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솔라나의 또 다른 호재 소식은 세 번째 암호화폐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X에 솔라나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갈 주요 발전 대상으로 솔라나를 지목했습니다. 솔라나의 높은 처리량의 모놀리식 아키텍처의 잠재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장의 대대적인 채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보고서를 통해서도 솔라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시총 3위 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시총 4위에 기록되어 있고 3위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총괄인 로버트 미치닉은 앞서 프랭클린 템플턴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진행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 솔라나와 리플의 현물 ETF 출시에 대한 블랙록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적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블랙록은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ETF는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은 현재 다음 현물 ETF의 주자로 솔라나와 리플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는 시세에 반영되며 솔라나는 BNB를 넘어 시총 4위를 기록했고 리플도 최근 3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과는 다르게 자산 운용사들 중 바네크와 21 쉐어즈가 SEC의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SEC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의 최대 후원자이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영향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이 추가적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솔라나의 ETF 현물 승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월가의 대표적인 매크로 경제 전문가인 라울 팔은 솔라나가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솔라나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고 현재의 가격 대비 45%가 상승한 $265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밈코인들이 대선 시즌에 맞물려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밈코인의 대부분이 솔라나 체인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어느 정도는 상승 랠리를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까지는 너무 앞서 나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소식입니다. 창펑자오는 올해 4월 자금 세탁 방지 조치 미흡으로 미국 은행 비밀 유지법인 BSA를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과 43억 달러라는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기로 한 점, 그리고 바이낸스의 CEO에서 물러나기로 한 점을 근거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징역형을 받았기에 8월 말에 출소할 것이다라는 찌라시가 온라인에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창펑자원은 5월 말에 입소했고 출소일은 9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전달드리는 이유는 창펑자오가 출소하게 될 경우 바이낸스 코인인 BNB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BNB는 71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가총액 또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BNB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런치풀과 메가드롭, BNB의 TVL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BNB 자체에 큰 호재가 없었기에 현재는 일부 하락하여 578달러 부근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바이낸스의 CEO로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 출소하게 되는 것인 만큼 BNB의 활용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9월에 돌이켜보면 현재 하락한 가격이 좋은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BNB 홀더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너무나도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에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 신규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5,000원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에 가입 링크를 눌러서 신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40명이나 증정하다 보니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고 꼭 참여하셔서 네이버페이 5,000원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신규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입금부터 거래를 진행할 경우 100달러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